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는 보조금보다 충전기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자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한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려 임지연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매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네덜란드 스마트홈 기업 애톰을 인수합니다. 인공지능 가정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AI 홈 생태계를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사냥식품의 수출 성장 여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2분기 중 밀양 2공장이 준공되면 기존보다 생산 능력이 약 40% 증가하는 만큼 지금의 높은 인기가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무리 없이 매출 2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하반기 실적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겐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인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늘 상승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이죠. 일단 다시 한번 신고가, 코스피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일단은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증시가 뭐 몇몇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가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또 외환 시장도 조금 안정화 가능성이 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엔화는 여전히 좀 약세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현재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거래소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선물 쪽에서 상당히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의 수량이라면 이게 계속 더 마감으로 갈수록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 조금 더 열어두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수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수급 주체가 바라보는 시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차별점이 나타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ADR 지수만 봐도 한 76%가 코스피 쪽에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코스닥이 한 67%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75% 이하에 있으면 바닥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먼저 바닥권을 탈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제 뭐 코스피가 ADR 지수가 조금 더 높았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자금 쏠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둘 다 바닥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큰 좀 코스피 쪽에 좀 자금 유입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뭐 일전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뭐 메이저 쪽에
좀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구조적으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코스피 쪽이 바닥권을 탈출해주는 움직임까지는 자금 쏠림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일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좀 과매도권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도 저는 좀 반등도 한번 나올 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한 67% 정도의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매매 포트를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일단 지금부터 하방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좀 하방으로 떨어지는 압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지수상으로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적인 편을 본다고 하게 되면 좀 코스닥 쪽이 조금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수급적인 면만 봐도 일단 지금 코스닥 쪽에는 외국인 기관 매도세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코스피 쪽에만 계속 자금 쏠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뭐 보험이나 이런 쪽에 지금 자금 쏠림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 이슈도 오늘 오전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이쪽에 좀 자금 쏠림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코스닥에 지금 매도 대금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코스피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있었으니 엔비디아 향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이 이슈와 더불어서 사실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네네. 만큼 저는 뉴스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이슈가 나오고 네. SK하이닉스가 바로 밀렸어요. 네. 한미반도체가 하락 VR이 걸리더라고요. 이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엔 하락분을 거듭다 메꾸면서 위로 올라와 주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었었는데 일단 이제 단독이라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은 해봐야겠죠. 뭐 퀄 테스트를 지금 통과를 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에 좀 납품이 들어간다라는 뭐 이런 이슈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 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급 플레이가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일단은 뭐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만 보면 어느 정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예상치 대비 상회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가이던스 부분들 조금 더 낮게 잡았던 부분들이 뭐 하락 매물이 좀 출회를 하긴 했지만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도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실적이 저는 예상치는 좀 상회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 쪽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여파들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들이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지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잠정 실적 발표에 어느 정도 상회하는 그 베팅이 오늘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 일단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이 이슈만으로는 일단은 이렇게까지 대금들이 몰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내일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베팅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실적이 내일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하반기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반기는 일단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HBM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실적으로 계속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HBM 쪽에서 있어서도 쇼티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파이, SK하이닉스가 파이를 나눠 가지겠죠. 네. 나눠 가지는 부분들 흐름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정말 길게 본다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자본력도 크고요. 또 우리나라 또 국내 주식 1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HBM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빠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우위권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기너로 본다게 되면 삼성전자도 일단 HBM 쪽에 우위권을 갖는다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는 리밸런싱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 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래도 정고점은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정고점이 넘는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보유 전략 취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이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네. 거고요. 또 저점에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건데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가에서 정말 잡았다면 뭐 한 7만 전자 왔을 네. 때 잡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 홀딩을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일단 저는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전부 다 담겨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올해 1분기부터 계속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수출도 계속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정 호조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일 잠정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전 신고가 라인 96,000원대 여기까지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올해 한 8만 전자는 계속 좀 유지는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9만 원 이상대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업황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단기 변동성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가에 잡았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을 한다든지 좀 이러한 스탠스를 갖기보다는 사실 뭐 고가에 잡긴 했죠. 고가에 잡긴 했지만 지금의 추세나 지금의 시기적인 면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견해를 해볼 때는 저는 9만 전자도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확인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잘 가서인지 SK하이닉스와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한미 반도체는 오늘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뭐 HBM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기획된 오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적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조금 먼저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발표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네. 빠른 시일에 준비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언론 쪽으로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오버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7월 중으로 충분히 좋은 뉴스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보다 순이익 기준으로 26% 상회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일 만약에 26% 상회를 한다. 그 이상으로 상회를 해야지 저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상치 이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얼마나 그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더 높게 그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그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수익이거든요. 대부분, 전부,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가전이 갑자기 잘 팔려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잘 팔려서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좋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 폭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더 얼마나 나올지를 가늠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 독주라고 말할까요? 어떤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상회한다라면 저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대장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일단 삼성전자만 잠정 예정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조금 기간 조정. 그러면서 이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아직 한미반도체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에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를 해?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차익선 매물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주가가 좀 하락했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랑 약간 동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한미반도체는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기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오늘 마침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섹터 아닙니까? 네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토픽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먼저 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올해 하반기는 반도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가격적인 조정도 좀 잘 나온 상황이고 오늘 반등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반등 자체가 일단은 1년선 기준에서 정확하게 거래대금들이 실리면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그럼 보통 지금 중장기평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좀 거래대금들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레이저 기술을 좀 활용을 하는 좀 장미 전문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AI용 반도체가 점차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레이저 수요도 굉장히 좀 증가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도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좀 레이저 쪽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게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P4 라인량에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 성장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점은 확실하게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윗꼬리가 좀 달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윗꼬리 없이 계속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신규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붙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21만 5천 원대를 일단 좀 잡아드렸는데 여기가 일단은 좀 고비일 것 같아요. 21만 5천 원대가 일단 주봉에서도 매물대가 좀 많이 뭉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었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뚫지 못하고 밀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이오테크닉스 쪽에 좀 핵심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7만 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종가 베팅할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ESS 쪽입니다. 네. 테슬라로 인해서 이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장에서는 어떻게 흐름 판단하십니까? 뭐 오늘은 약간 이제 배터리 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좀 관련돼서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좋은 그 인도량 발표를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좀 바닥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졌던 것을 충족시킨 것뿐이죠. 그리고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할인 정책이라든지 금리 지원, 그러니까 금융 지원 쪽이죠. 금융 지원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얼마 전에 테슬라가 대규모 감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만회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이 상승을 했지만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판매가 잘 돼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시청자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보급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리튬 가격도 지금 4월달 반짝 올랐지만 다시 1월달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통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이런 리튬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인도량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좀 보신다라면 고성능 배터리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가 길게 가거나 혹은 고속 충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실리콘 응급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새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특히 어저께 테슬라가 자기가 올라갔던 건 어떻게 보면은 차량 인도도 있지만 ESS의 어떤 성장이 눈에 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 ESS 판매량이 9기가와트급 그러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상회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ESS 시장은 미국에서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로 갈수록 ESS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걸 본다라면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이쪽에 좀 빠르게 태세 전환하고 있는 거 특히 LG 에너솔루션도 이쪽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약도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서진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확인해야 될 모멘텀 어떤 거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ESS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좀 사업 전환을 좀 한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ESS 시장에 장악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1위, 5위 또 10위 안에 드는 여러 기업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매출 공급을 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 증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ESS도 충분히 중국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한번 흔들림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마무리가 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은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저께 시가 원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서진 시스템에 대한 의견 들어봤으면 테슬라 이슈 하면요. 사실 8월에 로보택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만큼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쪽 섹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금씩 반응하는 거 네.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FSD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또 주가가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움직였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테슬라가 FSD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카메라가 엄청나게 판매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레이더가 엄청나게 판매되는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EV9 출시를 했을 때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급의 기능을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옵션에 넣었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550만 원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더 환불을 처리해줬죠.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도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한 3개월 단위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여름에 출시될 거라 전망했던 게 지금 가을이나 겨울로 좀 미뤄졌는데 이런 것도 좀 주변에서 예상하기로는 아직 자율주행 기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 같다. 왜냐면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도 지금 EV 9처럼 1억 원 정도에 호가하는 차량인데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조금 업데이트 하느라고 그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이죠. 8월 달에 현대 인벤터지 그거 제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현대차가 어떤 발표를 할 때 4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더 확대시킬지, 또 EV 플랫폼은 2세대로 얼마 전환율이 얼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게 전 자율주행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발표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근에 그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최근 주가 상승이 좀 좋은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그동안 내연기관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해서 현대기아가 상승이 좋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글로비스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8월 인베스터 데이를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대표님? 일단 대장주 봐야죠. 네. 현대오토에버를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차트적인 위치도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테슬라 차트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1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한 4, 5개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급등으로 최근에 보면 주가가 거의 뭐 한 40% 정도 급등을 보여줬는데, 현재 테슬라 차트의 위치하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의 위치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0%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네. 1월 고점대 한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장주 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테슬라 하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쪽이 바로 2차 전지 쪽일 겁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2차 전지가 2차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하반기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신호탄을 쏜 게 결국 테슬라 효과가 네. 가장 크잖아요. 인도량이 좀 예상치 상회했다는 부분들. 먼저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기는 했지만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투심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일단 이제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 이게 테슬라 효과로 딱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엔 리튬가도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움직임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또 저점 거의 부근 때까지 다시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만큼 이제 리튬가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못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업황이 정말로 반전을 하려면은 결국엔 저는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좀 국내 기업들이 3원계 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을 개발을 해오면서 고가 차종에 대한 부분들 좀 중심적으로 내보냈었잖아요, 라인업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결국 LFP 배터리 쪽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제 비아디의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저가형 쪽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계속 먹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결국 이제 고가형 차종이 지금 계속해서 심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 역시도 이제는 LFP 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양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LG엔솔에서 좀 나왔잖아요. 르노랑 일단 공급 계약 이슈가 일단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셀 국내 업체들이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이제는 LFP 쪽에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 좀 이런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단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작년에 양극재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수급적인 면이 좀 많이 밀렸던 뭐 LFP나 아니면 좀 실리콘 음극재, 좀 음극재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엔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저가형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지금 현대가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을 신차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도 EV3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두 차종 모두 한 2천만 원대라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까지 전부 다 받고 하면은 2천만 원대 차종의 소형차가 일단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EV3도 지금 가격 대비 오히려 성능적인 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가성비 쪽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모델 라인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EV3랑 캐스퍼 일렉트릭이 얼마나 이제 판매 대수를 올릴 수 있을지 이게 일단은 이제 하나의 좀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이 조금은 더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2차 전지 업황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줄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 뭐 미 대선 리스크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리튬가도 계속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엑셀을 붙여줄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 이 시점에서는 EV3라든지 캐스퍼 일렉트릭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거나 네. 판매량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상회라는 판매 대수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이제 음극재나 LFP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저가형 쪽의 공략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시점에서 맞물려서 내가 예상을 해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좀 CNT 도전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주들을 일단은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만약 2차 전지 내에서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그간 좀 강했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기대감도 컸던 기업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리스크적인 면을 전부 다 따지고 본다 하게 되면은 양극재보단 그래도 음극재가 일단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선별 전략을 잘 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웅입니다. 대웅바이오가 CMO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상한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대웅바이오 CMO 사업에서 차별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차별점이 있을까요, 대표님?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좀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확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네. 쪽이 가장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신약 관련해서는 이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유한양행, 뭐 HLB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나서가 이제 CMO인 것 같아요. CMO, CDMO 시장을 얼마나 좀 준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뭐 중국이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약간 로비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로비에 넘어갈 미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 CMO, CDMO 시장이 충분히 중국을 계속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짧으면 5년, 길면 한 8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더라도 그걸 잘 준비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대웅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업체를 인수한 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CMO, CDMO 쪽으로 해서 상당한 캐파가 일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것을 성장을 좀 박차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처럼 확실하게 시장 캐파가 좀 있는 기업들. 또 바이넥스처럼 일단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대웅이 이쪽에 진출한다. 만으로 이게 당장 실적이 잡힐 것인가 그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규제를 하려고 해도 내일 당장 못하는 이유가 이 약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5년에서 8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은 했지만 이게 바로 추세가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로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CMO 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웅의 주가는 지금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주가는 좀 차별화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공 부장님? 사실 일단 지금 CMO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대웅 쪽에서 이슈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대웅에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CMO 사업 쪽의 수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그나마 이제 대웅 같은 경우가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실리면서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따른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몰렸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나마 이제 대웅이 그래도 좀 유명하잖아요.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인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R&D 사업은 이제 일전부터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R&D에 대한 사업이 성과가 또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외형 성장폭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은 이제 CMO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주가가 상한가에 지금 들어선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대웅제약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대웅제약이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뭐 대웅이 실적이 또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기업이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가를 계속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들. 그럼 결국 이제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단발성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해 준다라는 그런 투심이 또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방을 열어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대웅제약까지 같이 좀 가야 이 이슈가 플레이가 계속 좀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 대웅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상한가를 달성을 해준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이슈로 따라 붙을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웅제약의 주가가 추가로 이제 움직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하면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요즘 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쉬어간단 말이죠. 네. 다른 쪽으로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오늘 장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HLB가 모든 수급을 네. 끌어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은 사실은 바이오가 좀 갈 만한 이슈는 없었죠. 대신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수급이 좀 쏠림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뭐 약간 굴곡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아주 좋다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고점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바닥권에서 이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냈었던 게 좀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끝난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본부장께는 이 부분을 질문 드려볼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을 살펴본다면 어느 쪽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 비만 치료제 하게 되면 페트론 말고 딱히 네. 볼 기업이 없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한국 BNC가 오늘 제가 장 초반에 봤을 때는 좀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양봉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한국 BNC도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더말 필러인가요? 그 더말 필러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말 필러가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 BNC가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이제 만약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페트론 말고는 딱히 아직까지는 그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이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간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 단계로 이게 주별로 어떻게 좀 약물을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주사를 맞아야 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1개월 지속형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을 사가지고 이게 이제 주기별로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까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 달 주기로 맞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조금 더 구매자들에게 실용성을 더 제공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메리트를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저는 추후에라도 수요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인스턴트 쪽에 좀 워낙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페트론도 마찬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에 관련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페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시장에서는 뭐 기대 심리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 이제 페트론이 지금 위에서 추격으로 따라붙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페트론을 매매를 하려면은 5일선까지 일단 눌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5일선까지 일단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 한 59,000원대까지 만약 페트론이 눌림이 나오고 5일선을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매매 관점을 보게 될 것 같고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5일과 21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일봉상에서도. 그러니까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됐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저가에서 잡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펩트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서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0.83% 강세를 보여주면서 2,817선 위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0.47% 강보합권에 들어가면서 840선에 종가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에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6억 원, 개인 투자자들 94억 원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220억 원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진입하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보이셨나요? 뭐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를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났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뭐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HBM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약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 거의 연중 그 일간 기준으로 고점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또 삼성전자향 장비라든지 뭐 소재 이런 기업들이 또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오늘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다라면 이제 자동차 쪽도 상승폭이 좀 둔화됐지만
충분히 상승이 좋았고 은행주들 사실 어저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윗꼬리가 나와서 좀 끝나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소멸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도 일단 상승에 성공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형주 장세들 오늘 뭐 조선주까지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중에서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큰 상황입니다. 연중 최고점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추이도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세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11선에서도 정도 걸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수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 상황도 조금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5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시장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그대로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점, 코스닥 지수 역시도 11선 정도까지는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양상 조금 엇갈리기는 했지만 일단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대시장 모두에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차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는 금융주 쪽이 좋았습니다. 증권과 보험 그리고 금융업종이 전체적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고요. 의료 정밀 업종도 세 번째 위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살펴보니까 역시나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됩니다. 비금속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2%대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기계 장비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에서도 상승률 상단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집계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는데 마감 상황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쪽 같은 경우가 자금 쏠림이 더 강할 것이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권을 탈출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결국엔 자금력이 좀 더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도 내려와 있는 기업들, 결국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자금 쏠림이 코스피 쪽에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일부 저는 단기간은 코스피 쪽에 자금 쏠림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도 결국에는 ADR 지수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승폭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은 더 변동성이 있으면서 단기간에 좀 수익률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금은 더 매매하기에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은 뭐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뭐 완성차 업체도 조금 강했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뭐 대부분 섹터들이 전부 다 강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가 좀 워낙 유도적으로 좀 강했다고 보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좀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여전히 뭐 상반기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좀 반도체 쪽에 투심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해운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 권역에 둬야 하는 이유는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SCFI 지수 기준으로 연속 상승하면서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흐름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터닝한 건 아니라서 약간 변동성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해서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해운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세요? 저는 일단 해운주는 지금도 투자 적기라고 봐요. 네. 결국엔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해운주들이 지금 뭐 결국엔 지금 sek터의 오늘 상승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쪽에 자금 쏠림이 좀 컸기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들이지, 뭐 여전히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반전이 일으켜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뭐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여전히 지금 수혜주 운하에 대한 통행 차질 부분들이 결국 해상운임 지수를 계속해서 급등세로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중국을 계속 밀어내
끌어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운 관련해서 해상운임이 계속 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는데 일단 저는 이 지수가 분명히 꺾임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일단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쉬어가는 모습들만 좀 나왔다가 재차 다시 또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해운사들 결국 이제 해상운임 지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선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해운주들의 성수기가 7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로 12월에서 한 1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해상운임 지수가 급등세가 나와줬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성수기 효과를 좀 빠르게 진입을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부터 해서 성수기 효과들이 일단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력을 계속 더 압박을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고 결국엔 지금 이 시점에서 벌크선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벌크선 수요가 증가해 주는데 수요가 공급적인 부분들이 제한적이라 하게 되면은 해운사들 입장에 당연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 대비 종목들의 상승폭이 강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여전히 뭐 항상 제가 해운 관련해서 HM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전히 저는 마찬가지로 HM은 지금도 저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 전반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시면서 HMM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실적 시즌 포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 분기 실적과 네. 관련해서 바라볼 종목군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대표님? 뭐 일단은 최근에 강했었던 쪽이 그러니까 한 6월 말부터 강했던 섹터가 저는 7월, 8월도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고점을 함부로 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주가에 대해서도 물론 너무 이상한 이슈, 과다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한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만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그리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는 인식으로 먼저 매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후회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도 현대기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부품주는 뭐 SL이라든지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실적이 정말 개선되는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업을 보기에는 좀 시간은 좀 뒤로 미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뭐 오늘도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금융주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그리고 조선주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반도체, 조선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 금융이라는 건 또 지주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금 조정시 모아가신 전략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바라보면 좋을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께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실적 네네. 시즌 어떤 섹터에 집중해 볼까요? 일단 여전히 뭐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K뷰티 부분들 관련해서 인지도가 워낙 높아지면서 의료기기 쪽으로 투심이 좀 많이 이동을 네.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료기기에 지금 글로벌 수출세도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한 의료기기 관련주들 역시도 저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이제 딱 정해져 있죠. 트렌드가. AI나 아니면은 자동차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전력, 전선, 인프라 그리고 지금 뭐 K뷰티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일단은 2차 전지에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여전히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좀 퍼포먼스가 좀 나와줬을 뿐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밸류 포럼의 수혜를 또 많이 받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발 ESS 성장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라인 31,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우호적 업황 속에서 핵심 기술 랜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5천 원, 손절 라인 1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수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2분기에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차량 라인업이 확대될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관광 관련주로 본사를 제주도로 이동했습니다. 제주도 복합 리조트와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인 대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17만 2,60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17만 8천원으로 하루 동안 3.13%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9,560원이고요. 고가 기준 9,660원으로 하루 동안 1.05%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조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